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질문이 왔더라고요. 시설관리 현장에서는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뭐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업무 조율을 하다가 저희가 못합니다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알았어요, 그러면 본사하고 얘기할게요 한 다음에 본사 직원이 와요. 본사 직원에게 자기들 불평불만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현장에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본사 직원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대답을 해.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다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해주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시설관리 현장에 갔을 때 업무 규정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불만도 많이 하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 하고, 왜 이걸 시키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의 소지가 나오잖아요. 시설관리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갑을계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갑을이라고는 잘 안 하고 계약자하고 계약 상대자라 그럽니다. 계약자하고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계약을 맺느냐, 명확하게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계약이라 그래요. 용역발주. 용역계약에 대한 기간, 인원, 그 다음 인원 투입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규정이 과업지시서 아니면 업무수행서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자기들이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맺는데 세부적인 계약을 안 해요. 인원 계약만 하고 나머지 업무 계약은 세부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거의 다 관리한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개인 건물이야. 개인 건물을 개인 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주는 사람이 자기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냥 계약을 해요. 인원 계약만 해. 인원 계약만.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만약에 과업지시서가 있어도 단서 조항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 없는 것은 업무 협의에 의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은 우선 처리하고 청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시키는 것 같아.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에서 맞게끔 계약서가 써지느냐 안 써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맞게끔 안 써져.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이렇게 쓸 때는 그런 계약서는 건물이 완공된 후에 운영해 보고 나서 그 계약서를 만드느냐,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런 건물이 지어지면은 용역을 발주할 것이다 하면서 용역을 주는 쪽에서 담당자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데 과업지시서를 이제 얻어다가 자기들이 설계 내역에 장비 내역서 같은 것을 보면서 그걸 넣은 다음에 측측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해서 막 말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발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완공돼서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시행하면서 업무를 해보면 처음 책임자들이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한다 해도 이 내용이 맞질 않는 겁니다. 맞질 않으니까 계속 업무 조율을 하면서 그 현장에 맞게끔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업무 계획서를 짜오라는 것도 있어요. 업무 계획서를 짜오라고. 처음 들어간다 했을 때는 업무를 해보질 않아서 실제 제대로 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년이라도 해봐야 굴러가는 사항을 보고 업무 계획서를 짜는데 과업 수행 지침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관리자 어떻게 투입하고 정기검사는 언제 받고 뭐 등등 그러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내용을 가지고 업무 계획서를 짜서 이제 현장에 제출을 해요. 발주자하고 현장의 책임자가 미팅을 하면서 업무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오다를 가져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그러니까 자꾸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책임자들이 유형. 어떤 사람은 오만 걸 다 가져온 다음에 해라 하면서 뿌려. 그리고 자기는 안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한다고 계속 트러블을 하는 거예요. 갑작하고. 직원들은 소장이 막아주니까 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장은 어떻게 되냐면 골치 아픈 현장이 되는 겁니다.
본사에서. 왜냐하면 소장이 기준을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건 우리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면서 트러블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보면은 업무를 따오기도 하지만 소장이 업무를 만들어, 안 해도 될 업무를 막 만들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것저것 막 하고 막 서식도 막 만들면서 막 뿌려. 그러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야. 현장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어떤 현장에 입사해 보면 그 현장이 좋다 나쁘다 이제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 나버리냐면 현장 책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제일 말썽이 많이 나는 것들이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시키는 것들 있잖아요. 만약에 아주 가끔 생기는 거지만 갑자기 저 이러한 짐이 오는데 좀 시설에서 좀 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내려준다고도 못하고 못 내려준다고도 못하고, 한 차를 내리는데 시설 직원이 한 30명 있으면 한 방에 가서 내려불면 아주 쉽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책임자한테 이런 것을 내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닌데 이런 것을 참 조율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약 못한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안 시킵니다. 그런데 토라져. 아 이건 우리 일 아닙니다 해서 못합니다 하면은 토라져 버립니다. 그날부터는 악연이 되는 거예요. 악연.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책임자가 진짜 고민스러운 겁니다. 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부서장들 모여놓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자기 고민을 토로하면서 해줘야 안 되겠냐. 측에서 고마운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 해주시면 다른 거 못하고 뭐 음료수나 뭐 간식 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고맙지. 그렇지도 않고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시키는 사람이 있고, 자 이런 것을 오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만약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결국은 거의 피하지 못하고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업무가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하는 것들을 가끔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전기 공사성 작업처럼 보이는 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만약 댓글로 달면서 이게 우리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들은 댓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현장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지어진 건물을 운용하는데 추가적으로 업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보수냐 교체냐 관계없이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은 서로 협의가 돼요. 협의가 돼서 결정 난 것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 법으로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왜 합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모두 해야 되는 업무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런 업무는 법적으로 뭐 그 규제 대상, 그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사법하고는 틀리니까. 건축 공사에 관련된 법령하고 유지관리 법령은 전혀 다르다. 유지관리 법령은 우리가 전기 안전관리법, 뭐 기계유지관리법, 뭐 그래가지고 그런 법들이 많잖아요. 그런 법을 가지고 기준적인 것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생기는 업무는 현장 룰로 하는 겁니다. 현장 룰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공사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기준이 없으면 본인들이 기준을 만들면서 수행을 해가고 1년, 2년 하다 보면 현장의 기준이 그때야 잡혀지는 겁니다. 1년, 2년, 3년 해가야 현장 기준이 바로 잡혀져요. 보통 한 3년은 해야 됩니다. 3년 해야 업무 기준이 거의 명확해집니다. 3년 동안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해. 왜냐하면 없는 규정, 있는 규정 다 만들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그것이 기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